부모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선생님들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다 라는 나름의 부모관이 다 있어요. 자신의 어린 성장기를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부모 혹은 현재 부모 역할을 하시면서 생긴 부모관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우 부모는 어때야 되고 부모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나름대로 소신 있고 올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선생님이 이런 사례를 얘기하셨어요. 부모와 얘기하면서 부모 면담 교육 이런 데서 들은 것처럼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나름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장점을 많이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고쳐야 할 점 약간 부드럽게 부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중에 부모의 표정이 점점점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안 좋게 변하더니 마침내 부모가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담하는 과정에 면담을 마치지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 버리셨대요. 선생님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못했나? 불안하고 걱정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풀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선생님은 매우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부분을 말했지만 때로 어떤 가족, 어떤 부모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아픔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단점이나 혹은 개선해야 될 점을 얘기할 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보다 더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사례도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선생님은 참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초기 적응을 어린이집 들어와서 하면서 많이 울음이 긴 아이였죠. 그래서 늘 보살펴 주지만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울음이 그칠 때까지 안아주고 조금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모님도 선생님 그렇게 한번 해보죠 라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연히 부모 SNS 커뮤니티에 그 부모님이 그 서운한 마음을 다 올리신 걸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면담에는 충분히 서로 공감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점이 부족한 걸까 하고 굉장히 상심하셨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모관 그리고 부모는 다 모두 입장과 성향과 기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잘 전달하는 그 짧은 시간에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에 감정과 정보를 정확하게 서로 잘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에 필요한 선생님이 알아야 할 지식은 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 면담을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영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입니다. 부모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가지고 질문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 연령의 발달적 특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본인이 돌보고 가르치고 있는 반의 아이들의 연령적 발달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18개월경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움직이고 또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것을 보고 때가 많아졌다거나 아니면 고집장이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시기에는 자존감이 생기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또 한 24개월경이 지나면 친구 물건을 뺏거나 때리거나 이런 행동이 나타나요. 그럼 그 행동을 폭력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는 또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래와 놀고 싶은데 자기의 감정 조절이나 제한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 이 행동을 배우도록 돕자라고 해서 문제 행동이 아니라 발달적 특징을 잘 아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과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어떤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보육 프로그램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특히 놀이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좋은 교육관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어린이집과 가정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 부모 집단의 특성이나 개별적 부모의 특성입니다. 비슷한 연령의 한 학급이기 때문에 그 연령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들이 어떤 고민들을 주로 하는지 선생님이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에 그 연령이 처음이시라면 선배 교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료집, 책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좀 미리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집단의 특성도 있지만 개별적 부모의 특성도 있어요. 이전에 손이 아이를 많이 키우고 지금 늦둥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 한부모 가정이나 또 조손부모 가정이나 가정의 형태가 다를 때는 부모들에게 만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겠죠. 그래서 대상 부모를 만나기 전에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좋은지를 사전에 좀 학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적용하는 방법. 면담한 내용을 기록하는 기본적인 서식은 어린이집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면담 서식에 내용을 잘 기록하는데 사실 이 기록은 선생님 혼자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다른 반 교사가 이 유아를 맡게 되면 그 정보는 내년에 선생님이 또 보셔야지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잘 서술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리고 기록된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면담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말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서로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사후 기록도 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그 가족의 특성이나 그 가족의 문제 혹은 영유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숙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이고 비밀스러운 정보이죠. 그래서 다른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유출하거나 아니면 면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교사 혹은 다른 가족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모 면담은 누군가와 만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는 상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과 태도,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도 조금 알아보긴 하지만 본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강연을 좀 더 듣거나 그와 관련된 대인관계 기술 혹은 심리학적인 책들,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셔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영유아가 가진 문제가 발달 지연이거나 혹은 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선생님이 섣불리 판단하실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을 부모와 함께 걱정하고 발견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찾아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이 유아가 장애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런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가족의 문제, 영유아의 문제를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면담하기 전에 선생님 자신이 면담자로서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누구와 의사소통할 때, 원장님 혹은 동료 교사와 의사소통할 때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내가 남과 같을 수가 없다. 즉, 남이 내 마음을 그대로 알아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내 말을 왜 저 뜻으로 받아들이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 즉, 드러내는 방법은 뭐예요? 표정,
말투, 그리고 내가 선택한 단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잘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공자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남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잘 말하다 하더라도 혹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잘 담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편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얘는 식습관이 어떻고 집에서는 안 먹어서 걱정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편식은 사실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이 아이의 다른 성격이나 성향이나 놀이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지 않고 덜컥 안 먹을 때는 그냥 두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평소의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과 함께 말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하면 부모에게는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도 안 먹으면 내버려 두나?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한 말과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전달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가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적인 상황적인 설명이 함께 가셔야 돼요. 이거는 동료 교사들하고도 이런 가끔 오해가 생기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이 영유아 교육의 최고 전문가로 보여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긴 해요. 그리고 또 경력이 많거나 또 선생님 중에는 이미 부모라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다 키워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매우 다양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신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린이집에서 보고 있는 모습을 그게 그 아이의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얘가 어떤 애인지를 진짜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셔요. 그런데 어쩌면 선생님이 보고 있는 게 이 아이의 진짜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성장 발달, 이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내가 정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겸손이라는 건데요. 사실 대인관계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패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는 겸손이라는 방패를 사용해서 만나면 훨씬 더 소통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다는 아니다 라는 어떤 겸손의 마음가짐,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건데, 면담을 하면서 혹시 그 부모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하거나 불쾌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좀 걱정이 되시죠? 아니면 그 부모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선생님 그때는 제가 서운했어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서 선생님이 분명히 면담의 계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이 생길 거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어떤 나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얼른 차분해져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도 필요해요. 그래서 막 핑계를 대거나 그놈 그게 아니라요, 그건 그때가 아니라요 라가 아니라,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표정이 싹 네? 하고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그 왜 그랬지?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핑계를 대야 되지? 이렇게 조마조마하거나, 이런 것들은 표정이나 감정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좀 놀라운 얘기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일단 표정을 좀 편안하게. 자, 표정은 어때요? 자기 표정은 자기만 안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 표정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웃고 있는 게 이럴 수도 있어요. 편안한 표정으로 어때요? 먼저 감정을 읽어줘요. 그때 불편하셨군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라고 감정을 읽어줘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라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다 라고 하든지, 그때 상황을 감정을 읽어준 다음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분하게 천천히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럴 때 막 말 빨라져요. 네, 말 빨라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제안도 함께 해서 혹시 예상치 못한 공격이 오더라도 차분하게 그리고 마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상황을 잘 얘기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마음의 가짐,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부모 면담을 잘 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기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라 입니다. 학부모가 면담을 왔는데 환영받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중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또 특별히 그 학부형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인사를 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계시는 거 잘 되고 있나요? 할아버지가 오셨던데 이제 돌아가셨나요? 라고 그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인사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먼저 가지고 그런 다음에 오늘의 면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하라입니다. 먼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 자녀의 좋은 장점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최근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 혹은 활동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어린이집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좋은 점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꺼내서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대화는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부모 면담이라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나름대로 선생님의 어린이집 생활이나 지도를 잘 전달하고 또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영유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나치게 많이 얘기하고 마치 훈계하듯이 그리고 어린이집 생활을 다 얘기하면 부모는 얘기할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부모는 존중받는 느낌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말하는 시간의 안배를 잘 이끌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라입니다. 정연이는 너무 소심해요. 또 경필이는 너무 산만해요. 라고 그 아이의 성향을 단정짓는 표현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여러 날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든지 놀이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실증적인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그렇다면 때로는 이러기도 하구나.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게 움직일 때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슬쩍 말을 얹으셔야 됩니다. 다른 아이들의 그 자녀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땐 조심스럽게 서서히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얘기할 때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렇지만 점점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점을 꼭 짚어주시면 좋겠죠. 친근감 있는 태도로 대하라 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면담이라고 해서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일관되게 하면 상대방을 긴장시켜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잘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갖지만 때로 심각한 얘기에는 또 심각하게 들어주다가 또 반가운 얘기에는 기쁘게 웃어주다가 이렇게 표정의 기술을 잘 사용하시고 또한 선생님도 부모의 표정을 잘 민감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주면 부모님이 되게 친근하다, 나를 잘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사용하라. 소근육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단어들이 선생님께는 이미지로 정확하게 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들에게는 그 단어가 금방 와닿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근육 발달이 뭐 발달해서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손으로 작은 물건도 곧잘 집어요 라고 한다거나 이젠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친구가 놀이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친구가 노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다가가기도 합니다 라고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잘 설명해 주셔야 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에서 의사소통, 면담에 필요한 몇 가지 기술 살펴보았습니다. 부모 면담을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좀 피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그 시간대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행사가 많거나 또 내일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선생님이 무리하게 시간을 잡으면 선생님 마음속에서도 이 면담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부모에게 중요한 스케줄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다면 굳이 면담 기간 중에 꼭 오세요 하지 말고 그 부모가 그 문제가 좀 해결돼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면에서 좀 빠듯하다, 이거 좀 불편하다 하는 때는 굳이 면담을 그때 잡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부모가 얘기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피하셔도 돼요. 선생님들 중에는 부모가 이런 집에서의 이야기, 본인의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벌써 듣고 있는 동안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고 심쿵 해지시기도 하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저걸 뭐라고 내가 전문적으로 대답해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막 이래요. 집에서 놀이하고 나서 얘는 정리도 잘 못하고 저는 정리를 시키고 싶어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떨 때는 아주 그냥 놀잇감을 다 치우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저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고 이럴 때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같이 가져보고 한다거나 아니면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는다거나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해서 그 부모가 자기가 한 행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들마다 이 부모님이 만약에 작년에도 우리 어린이집에 재원하셨다 그러면 정보가 있죠. 그 전년도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설의 부모님도 계셔요. 그런데 내가 이미 만나기 전부터 그런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좀 면담이 잘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들은 게 있으시다면 그건 아마 그 전년도 선생님과의 어떤 문제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전년도의 그 가정의 환경이나 부모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었던 편견을 좀 쓱쓱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만난다라고 그런 면담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모님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서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 부모하고 잘 맞는 부모가 있잖아요. 얘기가 막 티키타카 잘 이루어지는 부모도 있고 뭔가가 잘 막힌 듯한 부모도 있고 그런데 성향 때문이죠, 두 사람의. 근데 그러다 보면 감정이입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도 좋지만 너무 감정이입을 심하게 해서 부모 면담의 구체적인 진짜 중요한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애둘러 얘기만 하다가 약간 허망하게 20분이 휙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중요한 얘기 못했는데 15분, 16분, 17분 시간이 막 지나가죠. 그럼 어떨 때 그래요?
그 부모님이 상대방이 막 감정에 빠져서 자기 사는 얘기, 뭐 본인의 가족의 얘기를 막 감정이입돼서 하시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저 엄마가 가정 얘기만, 저 아버지가 가정 얘기만 하셔서 진짜 중요한 어린이집 얘기는 못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부모는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유, 선생님이 어린이집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줬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어쩌면 그 부모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선생님의 지나친 동조, 지나친 감정이입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적당하게 이야기를 끊고 다시 아이들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의 운영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모 말에 중간중간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러세요? 정말 그 부모님이랑 상담하기 힘들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사례 얘기도 잘 안 해주세요. 내가 막 말을 시키면 한참을 뜸을 들이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콩닥콩닥 하시죠. 이 어색한 분위기 어쩔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는 자기 얘기를 잘 끄집어내지 못하거나,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서 무척 긴장하는 부모들도 계셔요. 사람이 다 다르죠. 그런 부모에게는 좀 템포를 늦추세요. 그래서 그러시죠?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거 얘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그 부모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속도대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짝짝짝짝 우리가 좀 피해야 할 것들 이야기했는데요. 선생님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세요?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기로 해요.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면담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부모에게 이 정보를 알리셔야겠죠. 면담은 언제 합니다. 이렇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면담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사전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미리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단순히 어느 시간대가 좋으신가요? 이것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면담을 왜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간단히 기록을 받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면담을 위한 자료도 준비해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매월 일화 기록한 것, 혹은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이나 일상생활 부분에서 관찰 기록한 자료도 부모 면담 때 준비해야 될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놀이의 결과물, 또 영유아들의 끼적이기나 그림, 혹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영상이나 사진 자료,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셔서 부모와 면담을 필요한 어떤 자리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부모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어떤 면담을 나누고 싶다라는 기록도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면담에 대한 기록지의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마음 혹은 태도, 좀 더 알고 있어야 될 지식과 정보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좀 되셨죠? 면담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 기록물도 좀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는 직접 부모와 면담하는 그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